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지역엔 민간인 거주지도 포함돼 있어서 수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효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염에 휩싸인 건물 안.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에 안간힘을 씁니다. 러시아의 대대적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방송 수신탑이 파괴돼 국영방송이 마비됐습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이 잇따른 남부 도시 마리우폴의 병원. 포격에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잇따라 실려옵니다. Это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после обстрела района Кирова, обычного района. 현지 시간으로 1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군 시설뿐만 아니라 광장과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무차별 포격이 가해졌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 수십여 명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이 비윤리적 대량 살상 무기까지 사용했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왔습니다. 폭발 반경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인체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진공폭탄과 수백 개의 새끼 폭탄으로 표적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집속탄을 러시아군이 사용했다는 인권단체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They used the vacuum bomb today, which is actually prohibited by Geneva Convention. So, the devastation that Russia is trying to inflict on Ukraine is large. 개전 초기부터 군 시설만 타격했다고 주장해온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강렬한 저항 등으로 진격이 지체되자 이제 군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공격을 시작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거 지역 폭격에 대해서 전쟁 범죄라고 비난을 하고 폭격을 중단해야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측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이우와 하르키우 주거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폭격은 국가가 주도한 테러라고 비난했습니다. Цей удар по Харкову є воєнним злочином. Це є державним тероризмом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폭격을 중단해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러시아 매체가 오늘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던 2차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열린 유럽의회 특별회의에서 화상으로 우리와 함께라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중립적이거나 소극적 입장이던 일부 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거나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지난달 26일 대전차 무기 1000정과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500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발표했고 스웨덴과 핀란드도 오랜 군사적 비동맹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Venäjän hyökkäys on rikos kansainvälistä oikeutta ja koko kansainvälisen yhteisön luottamusta kohtaan. 중립국 스위스도 대러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부과하고 있는 모든 제재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측은 공세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어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비상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추가 방출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1배럴에 103달러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보다 8%가 올랐고 종가 기준으로는 2014년 7월 이후 최고가입니다. 국제유가 오름세가 계속되자 국제에너지기구 IEA 31개 회원국에 비상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IEA가 비상비축유를 방출하는 건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상황에 따라 추가 방출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IEA는 국제원유 시장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 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원국인 미국은 이번 방출량의 절반인 3천만 배럴을 전략 비축유에서 긴급 방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쉘과 BP 등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도 러시아 관련 사업에서 잇따라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Energy is going to be an immediate problem. BP made a really bold move and they pulled out of the oil giant in Russia with I think it was a $14 billion stake in there. But energy prices are going to go up, and that's going to affect everybody manufacturing around the world. 마스터와 비자 등 글로벌 카드사들도 국가 차원의 대러 제재에 따라 여러 러시아 금융기관과 개인들을 결제망에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시아 내 자산 회수를 제한하는 대통령령 초안을 준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당장 급하고 중요한 건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 동참으로 전쟁을 중단시키는 데 있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코로나19 속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에 비해서 치명률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혜림 기자,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1만 9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센 것에 비해 치명률이나 위중증률은 낮은 것으로 의학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당국이 발표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명률을 보면요, 0.2%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8시 반에 열렸던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회의에서 방역 패스 중단 결정과 관련해 위중증률이나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해 유행하는 계절 독감의 치명률을 보면 0.1%에서 0.3%대를 보인다는 게 의학계의 분석입니다. 결국 코로나19 독성도 점차 약해지며 치명률이 계절 독감에 준하는 수준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나 고령의 노인분들께서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같은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중요합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효과 역시 분명하기 때문에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접종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사회 분야를 주제로 마지막 TV 토론도 예정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통합정부를 내세우면서 중도층 마음을 얻는 데 주력했고, 김동연 후보와는 사실상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손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앞서야만 당선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서 출발한 정권 교체 심리를 의식해 인물론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섬세해야 합니다. 정책의 세밀함, 그리고 정책의 현장성, 이재명의 주특기 아닙니까? 이재명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선 아무런 비전과 정책도 없이 정권 교체만 외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뭘 하겠다는 말은 없이 정치 보복하겠다, 이런 말 공언하는 정치 세력이 과연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 안철수 후보를 도왔던 윤여준 전 장관 등이 차기 정부를 향해 통합 내각 구성 등을 제안하자 이 후보는 즉각 화답했습니다. 원로분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재명이 통합정부 구성, 통합의 정치 확실하게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정치 개혁을 고리로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도 사실상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정치 교체와 또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4명의 대선 후보들은 오늘 밤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마지막 법정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저녁 8시부터 120분간 KBS에서 개최되는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은 사회 분야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서울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으로 경선 경쟁자들이 다 모여 원팀 유세에 나섰고 민주당의 정치 교체론에 맞서서 정권 교체가 정치 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절을 맞아 독립운동가 묘역을 참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어진 대학가 유세에선 민주당의 정치교체, 통합정부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선을 직전에 둔 상황에서 사기 아니냐고 표현했습니다. 국민 통합 아무나 합니까? 썩고 부패한 사람이 통합하자면 누가 거기에 호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 무슨 국민 통합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의 정치교체 주장에는 정권교체로 맞받았습니다. 야권 표심 결집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정권 교체가 정치 개혁입니다. 저 같은 정치 신인이 이 나라의 정부를 맡게 되는 것이 엄청난 정치 개혁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정권교체 필요성의 이유로 특히 경제와 외교 안보를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장애인 비하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발이라는 말도 못한 벙어리 행세를 했죠. 이런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까? 윤 후보의 신촌 유세에는 처음으로 경선 경쟁자들이 함께해 원팀 유세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상태에서 윤 후보를 야권 유일 후보라고도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지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외부 일정 없이 밤에 있을 토론회를 준비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며 통합정부를 위해서 자신을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협상 과정에 불만을 표하면서도 어떤 정치인이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민주당, 국민의힘은 통합정부 말하면서 진영을 갈라 표를 강요하고 있다 했습니다. 결국은 표를 몰아달란 얘기일 뿐이고 시민을 볼모로 삼는 정치라 비판했습니다. 진짜 다당제 통합정부를 원하면 유일한 진보 후보인 자신을 찍어달라 호소했습니다. 다당제 통합정부를 위해서도 양당에 표 몰아주시면 안 되죠? 기득권이 아닌 후보 정당에 표를 주셔야 다당제 되고 연합정치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향 파주, 지역구인 고향에선 군사 접경 지역으로 특별한 희생을 해온 지역인 만큼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토론 준비로 최소화한 공식 일정 도중에도 단일화 협상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없었다, 책임을 묻는 말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만날 의향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임명진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지지를 철회하는 등 당 안팎에 단일화 압력이 잇따르자 여지를 남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국민의당 측은 원론적 이야기라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오늘 새벽 2시 반쯤 다시 발화했습니다. 산림청은 불이 났던 합천군 율곡면의 산 정상에서 다시 불이 나자 진화 헬기 등을 투입해서 불을 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제 합천군 율곡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해 경북 고령군까지 번졌던 산불로 산림 675헥타르가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방향성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도 개인의 매수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39포인트 하락한 2697.79에 코스닥은 4.99포인트 오른 886.0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에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그룹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호성적에 힘입어 오르고 있고 신풍제약은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의 긍정적인 필리핀 임상 결과 발표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확전 우려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04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이른바 코로나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이 모자는 거의 3년 만에 휴가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은 코로나로 더욱 힘들어졌지만 독일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코로나 휴식 프로그램 덕분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Ich freue mich sehr, weil Corona war ja schon eine schwere Zeit und da kann man sich auch mal erholen. 지난해부터 편부나 편모 가정, 장애아가 있는 가정 또는 저소득 가정에 대해 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 110여 개 가족 숙박시설 중 한 곳에서 최대 일주일간 약 10%의 요금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도 숙소까지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합니다. Gleich auf der Internetseite stehen, dass da nichts mehr geht. Und da sind wir jetzt so ziemlich am Limit. Es sind noch ein paar wenige Ferientermine frei.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팬데믹의 암울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휴가를 만끽하며 몸도 마음도 재충전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손목시계 자동 판매기의 상품은 가격이 만엔이나 됩니다. 자판기 내에 진열된 10종류의 실물 시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상품을 고를 수 있어 온라인 쇼핑보다 효율적이라는 반응입니다. ネット通販だと実物が見れない配送時間だったりとかもかかる物が実際見えるっていうのと人との接触がないので 무인 점포로 운영되는 이 헌옷 가게는 500여 벌의 옷을 가격별로 7가지 다른 색깔의 옷걸이에 걸어놓습니다. 소비자들은 취향대로 탈의실에서 입어보면서 옷을 고를 수 있습니다. いつもネットとかで買うんですけれど、実際商品とか見てみたくて、サイズとかもいろいろあるんで。 또 다른 무인 쇼핑 매장은 온라인 주문에 익숙한 젊은 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벽면 가득한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QR코드를 찍으면 온라인으로 주문 제작한 라벨이 붙은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만의 라벨을 붙이는 아이디어가 젊은 층의 인기를 끌면서 많게는 하루 500개가 팔린다고 합니다. 중국 산시성 바오지의 한 마을. 판다 한 마리가 강에서 즐겁게 겨울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 가던 현지 주민이 우연히 발견해 카메라에 담는 데 성공한 건데요. 촬영을 시작하자 판다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물에서 나와 서둘러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大熊本来天生它就喜欢游泳，它会游泳啊。那天它可能是下山来喝水了，喝完水后顺便游了远。 쓰촨성에서는 산중에 설치된 카메라에 야생 판다가 포착됐습니다. 하얗게 눈이 덮인 대나무 숲에서 몸집이 상당한 판다가 대나무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화면이 촬영된 이후에도 이 근처에서 대나무를 먹는 판다의 모습이 여러 차례 촬영됐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야생 판다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데 이처럼 자주 포착되는 것에 대해 산림당국은 결국 판다의 생태 환경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시가의 본고장 남미 쿠바 서부의 피나르 델 리오 지역. 이곳은 쿠바 담배의 65%가 생산될 정도로 담배 재배가 활발합니다. 그러나 올해 수확량이 크게 줄어 이곳에서 대대로 시가를 생산하며 생계를 이어오는 지역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갑니다. 가장 큰 원인은 수입에 의존했던 비료와 살충제 등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물류 대란으로 제대로 조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No hubo el nitrato no entró, no hay nitrato para el tabaco. Nos dieron abono, bastante abono.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 트럼프 정권 시절 확대됐던 경제 제재 이후 닥친 경기 침체로 쿠바 경제는 3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자가 귀해진 지금 농민들은 밭에서 일할 기계와 농사 도구 등도 부족한 형편이라고 토로합니다. 쿠바 전체에서 담배 수확량은 2017년 3만 2천 톤에서 2020년 2만 5,800톤으로 20%가량 감소했는데요. 올해는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영 케어러라 부르는데요.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커녕 이런 젊은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공식 통계조차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민영 씨.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머니를 챙기느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징계가 심해지실 때는 저를 못 알아보세요. 그렇다고 이걸 엄마가 잘못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이 누구의 몫도 아니라는 게 좀 가장 괴롭고. 한 달 100만 원 정도 되는 생계와 주거급여로 생활하고 있는데 당장도 어렵지만 앞날이 더 걱정입니다. 취업을 하면 이제 내가 정말로 진짜 생계를 책임지게 될 것 같은데 저도 제 삶을 꾸려야 되는데 가정도 꾸릴 수도 있고. 지난해 4월 대구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청년이 입원 중인 50대 아버지를 퇴원시키고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존속살인이냐 사회 책임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가족 돌봄 청년, 이른바 영케어러를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공식 통계조차 없는 상황. 최근 한 지자체가 나서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복지제도를 연계해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복지 서비스가 다양하게 열려져 있는데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신청을 못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가족 돌봄 청년들을 기존 제도에 즉각 연계하고 필요하다고 확인된 지원 내용은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가족 돌봄 청년들을 도와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 주겠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돌봄 부담은 전체적으로 사회가 대체해서 지고 부모가 해줘야 되는 역할들을 이 친구들한테 온전히 해주지 못하는 몫을 사회가 같이 지고. 아픈 부모를 돌보느라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포기한 청년들. 그들에게 꿈을 되돌려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홍콩에서 식료품과 의료용품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에 전 시민 대상 강제 PCR 검사가 실시되는 기간 도시가 봉쇄될 거란 소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김민성 특파원입니다. 홍콩의 한 슈퍼마켓. 진열대에 있던 신선식품 물론 냉동식품까지 동이 났습니다. 홍콩 도심이 봉쇄될 것이란 소식이 퍼지면서 사재기가 나타났습니다. 香港超市出现大量抢购物资的人潮，就连结账柜台都排到看不见尾端，推车里堆得满满的，像是恨不得把整间超市搬走。 자가 진단 키트와 상비약을 사려는 사람들로 약국들도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홍콩은 지난달부터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750만 명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3차례 강제 PCR 검사가 실시됩니다. 홍콩 정부는 강제 PCR 검사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도시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홍콩 정부 관계자가 효과적인 PCR 검사를 위해 도시 봉쇄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혀 파장은 커졌습니다. 咁所以如果要減低人員流動咧，就係大家都係唔好出街啊，或者係要盡量減少啊。其實香港唔應該封城，因為有啲真係買唔到嘢食，或者根本佢哋冇咁嘅錢去儲糧。 이런 가운데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PCR 검사가 이루어지는 9일 동안 봉쇄가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도시 전체를 한 번에 봉쇄할지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할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도시 봉쇄가 소문이라며 현혹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폭증하는 코로나 확진자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의 입김이 더해져 도시 봉쇄의 무게가 실리면서
홍콩이 봉쇄 공포에 빠졌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세금 미납자의 자산 숨기기가 진흥화되는 만큼 과세 당국의 징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체납자의 아파트 분양권이나 암호화폐 같은 가상 자산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실제 체납액 징수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지방세 1,800여만 원을 체납한 한 식품 제조업체. 체납 통지서를 보내도 3년째 꿈쩍 않더니 자동차 리스 보증금 압류 통보에 밀린 세금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땅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도 7년 넘게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던 50대는 암호화폐 압류 고지 나흘 만에 2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빨리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의 재산권을 이렇게 활용하거나 또 이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압류했을 때 실질적으로 납부를 더 잘합니다. 예. 아파트 분양권이나 자동차 리스 보증금, 암호화폐에 지역 금융기관 출자금까지 과세 당국이 새롭게 경제적 가치가 커진 자산들을 압박해 밀린 세금 걷기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처럼 당장 드러나지 않은 자산을 가지고 있던 충북 지방세 체납자는 3,200여 명이었는데요. 이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하자 3분의 1 가까이가 밀린 세금을 완납했습니다. 하지만 압류나 몰수가 쉽진 않습니다. 금융, 행정 시스템에 잘 드러나지 않아 자료 수집이나 자산 추적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실체가 없는 권리를 압류하게 되는 거예요. 체납자한테는 좀 더 경각심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까지 행정기관에서 찾아서 채권을 확보하는구나. 과세 당국은 숨은 자산 추적과 분석을 확대해 체납액 징수를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오늘 아침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듯 다시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서울은 영하 2.3도 등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 이상이나 낮았는데요. 오늘 내륙 지역은 영하와 영상을 오르내리며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긴 했지만 건조함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전남 동부, 경상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낮부터 강원 영동과 경상도에는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5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쳐 산불 위험이 크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밤에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국외에 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 은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8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낮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